안녕하세요. 2026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매일 적중 예상 500문제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예상 문제 20문제와 함께 정답, 핵심 해설, 출제 포인트를 실제 국가시험 스타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제7탄 121번에서 140번은 감염관리, 위생관리, 건강관리, 빈출문제 이 20문제는 실제 CBT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감염관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CBT 사례형 문제 구성,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감염 예방 핵심 포인트 정리,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생관리, 건강관리, 올바른 수행법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사용, 감염병 예방, 환경위생관리, 대상자의 건강관찰 등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내용을 실제 시험 유형에 맞춰 학습합니다. 정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답이 맞는지까지 이해하면 실전에서 응용 문제도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20문제씩 학습하면 2026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정쌤 합격 요양보호사와 함께 오늘도 합격을 향해 시작해보세요. 12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 바로 다음 대상자를 돌본다. 2. 손소독제로만 손을 닦는다. 3. 장갑을 벗은 후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다. 4. 장갑을 낀 상태에서 물건을 정리한다. 5. 장갑을 벗지 않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장갑을 벗은 후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다입니다. 기저귀를 교환한 후에는 장갑을 벗었다 해서 손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도 손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손 위생은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장갑을 착용을 했더라도 손 위생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장갑 제거 후 손 씻기는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122번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근무 시작 전에만 한다. 2. 식사 후에만 한다. 3.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과 후 모두 실시한다. 4. 장갑을 착용했을 때는 하지 않는다. 5. 하루에 한 번만 실시하면 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과 후 모두 실시한다입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칙입니다.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야 하며 체액에 노출된 후나 장갑을 벗은 후에도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손을 자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접촉 전후 손 위생은 필수입니다.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123번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발열과 기침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 창문을 모두 닫는다. 2.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3. 대상자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아둔다. 4. 보호장비 없이 가까이에서 대화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2번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발열과 기침이 있는 대상자는 호흡기 감염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장갑이나 보호복 등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여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감염이 의심이 되면 마스크를 먼저 착용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은 감염 예방의 핵심입니다. 124번 다음 중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는 1. 손에 혈액이나 배설물이 묻어 있는 경우 2. 손이 눈에 띄게 오염된 경우 3. 손에 오염이 없고 대상자 접촉 전후 4. 화장실 이용 후 5. 기저귀 교환 직후 정답은 3번 손에 오염이 없고 대상자 접촉 전후 알코올 소독제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혈액이나 배설물 등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손 소독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으면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오염이 없을 때는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5번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장갑을 벗는 올바른 방법은 1.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지 않는다. 2. 장갑의 오염된 바깥면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벗는다. 3. 양손으로 장갑 바깥면을 잡고 벗는다. 4. 장갑을 재사용한다. 5. 다른 대상자에게 그대로 사용한다. 정답은 2번에 장갑의 오염된 바깥면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벗는다입니다. 사용한 장갑의 바깥면에는 각종 병용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갑을 벗을 때에는 오염된 바깥면이 손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서 벗어야 하며 사용한 장갑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대상자마다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 손 위생은 반드시 실시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암기 보시겠습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갑은 대상자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손에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에는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습니다.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사용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장갑을 착용했으므로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손 소독제로 모든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와 같은 함정 보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장갑 착용과 손 위생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12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상처를 소독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장갑 없이 빠르게 소독합니다. 2. 같은 거즈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3.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깨끗한 거즈를 사용합니다. 4. 소독이 끝난 거즈를 다시 사용합니다. 5. 손만 씻으면 장갑은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3번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깨끗한 거즈를 사용합니다. 상처 부위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깨끗한 멸균 거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거즈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처치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처 처치 시 장갑 착용, 거즈는 일회만 사용하고 처치 후에는 손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127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한 체온계를 소독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2.
기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3.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4. 체온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5.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3번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온계는 여러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대상자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공용 물품은 사용 후 즉시 소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28번 대상자의 침대 난간과 문 손잡이를 자주 소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시설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3.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4.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5. 청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3번.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손잡이, 침대 난간, 리모컨 등 자주 손이 닿는 물건에는 병원균이 쉽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표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면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은 정기적으로 소독,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9번 요양보호사가 기침을 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마스크 없이 가까이에서 대화합니다. 2. 대상자가 기침을 계속하도록 둡니다. 3. 기침 예절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돕습니다. 4. 다른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합니다. 5.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기침 예절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돕습니다. 기침을 하는 대상자는 호흡기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침 예절을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 전파를 예방해야 합니다. 13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 혈압계만 준비합니다. 2.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3. 기록지를 먼저 작성합니다. 4. 장갑부터 착용합니다. 5. 다른 대상자의 혈압을 먼저 측정합니다. 정답은 2번에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혈압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 전에도 손 위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 위생은 대상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이며 모든 돌봄 활동의 시작과 끝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전 손 위생은 감염 예방의 기본 원칙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손위생은 모든 돌봄의 시작과 끝입니다. 상처 처치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합니다. 공용기구는 대상자마다 소독합니다. 자주 손이 닿는 환경은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기침하는 대상자는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을 안내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유형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정답은 항상 손위생입니다. 또한 공용물품, 장갑 착용, 기침 예절, 환경소독은 손위생과 함께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므로 반드시 함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131번에서 135번에서는 건강관리, 활력증 후 이상증상 관찰을 실제 CBT 국가시험 수준으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3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체온을 측정했더니 평소보다 높은 38도 3도씨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처는 무엇입니까?
1.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2. 해열제를 힘으로 복용하게 합니다. 3. 즉시 간호사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합니다. 4.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휴식만 취하게 합니다. 5. 체온계를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버립니다. 정답은 3번. 즉시 간호사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은 감염이나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약을 투여하거나 치료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즉시 간호사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대상자의 의식, 호흡, 피부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발열이 발견 시 즉시 보고해야 되고 임의로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132번 대상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3. 운동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4.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합니다. 5.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창백함, 식은땀, 어지러움은 저혈압이나 저혈당 등 응급 상황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혼자 움직이게 하지 말고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우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포인트는 어지러움은 낙상 예방, 즉시 보고하고 상태를 관찰합니다.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도웁니다. 133번 다음 중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손톱을 길게 유지합니다. 2. 반지와 시계를 착용한 채 손을 씻습니다. 3. 손톱을 짧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4. 같은 수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합니다. 5. 장갑만 착용하면 손 위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3번. 손톱을 짧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손톱이 길거나 반지, 시계 등을 착용하면 손에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톱은 짧게 유지하고 장신구를 제거한 후 손 위생을 실시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 포인트는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관리, 반지, 시계 착용 금지,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134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간호를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치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 입냄새만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3.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감염과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4.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5. 양치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3번.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감염과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강간호는 단순히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줄여 감염을 예방하고 특히 노인에게 흔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포인트는 구강간호는 감염 예방, 흡인성 폐렴 예방, 노인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13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피부를 관찰하던 중 발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강하게 문질러 마사지합니다. 2. 그대로 둡니다. 3.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피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4. 뜨거운 찜질을 합니다. 5. 붕대를 단단히 감아둡니다.
정답은 3번.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피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피부의 발적은 욕창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히 대처하면 욕창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붉어진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체위 변경과 피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발적은 욕창 초기 증상, 마사지 금지, 즉시 보고 및 체위 변경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은 즉시 보고합니다. 창백함, 식은땀, 어지러움이 있으면 안전을 확보하고 상태를 관찰합니다. 손톱은 짧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구강간호는 흡인성 폐렴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 발적은 욕창의 초기 신호이므로 즉시 보고하고 체위를 변경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직접 치료하거나 약을 투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안전하게 관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사례형 문제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36번에서 140번, 여기에서는 감염병 예방,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처를 중심으로 제7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손을 씻겨드릴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손바닥만 간단히 씻습니다. 2. 손등과 손가락 사이는 씻지 않습니다. 3. 비누를 사용하여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4. 물만 사용하여 씻습니다. 5. 시간이 없으므로 물티슈만 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 비누를 사용하여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손 씻기 단계 6단계 기억하시죠?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비누와 흐르는 물로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기저귀 교환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 보시면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기, 감염 예방의 기본입니다. 137번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2. 증상이 있어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3. 장갑과 마스크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수건을 함께 사용합니다. 5. 사용한 장갑을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 장갑과 마스크 등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감염병입니다.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장갑과 마스크 등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구토물이나 배설물은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주변 환경도 소독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 보시면 노로바이러스 예방,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한 손위생과 환경 소독이 중요합니다. 13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증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평소보다 식사를 조금 늦게 하는 경우. 2. 평소보다 잠을 조금 더 자는 경우. 3.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어려워진 경우. 4.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 5.
TV 시청 시간이 줄어든 경우. 정답은 3번.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간호사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보고가 늦어질수록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의식 변화, 호흡곤란, 즉시 보고, 응급 대응입니다. 139번 감염 예방을 위해 세탁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함께 보관합니다. 2. 오염된 세탁물을 털어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3. 오염된 세탁물은 다른 세탁물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4.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5. 사용했던 장갑을 벗지 않고 다른 업무를 계속합니다. 정답은 3번 오염된 세탁물은 다른 세탁물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혈액이나 배설물 등이 묻은 세탁물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세탁물과 반드시 분리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세탁물을 심하게 털면 병원균이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처리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오염 세탁물은 분리, 세탁물 털지 않기, 처리 후 손 위생입니다. 140번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실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장갑만 착용하면 손 위생은 하지 않습니다. 2. 개인보호구는 한 번 착용하면 계속 사용합니다. 3. 대상자마다 필요한 경우 장갑을 교체하고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4. 감염 증상이 있어도 다른 대상자를 계속 돌봅니다. 5. 손 소독제만 있으면 모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대상자마다 필요한 경우 장갑을 교체하고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감염 관리는 요양보호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표준주의와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대상자마다 장갑 교체, 장갑 제거 후 손위생, 표준주의 준수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신정리 보시겠습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보호구는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폐기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표준주의를 철저히 지켜 돌봅니다. 의식저하, 호흡곤란, 고열 등 응급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합니다. 오염된 세탁물과 공용 물품은 일반 물품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감염관리 문제가 매회 반복 출제됩니다. 특히 다음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위생은 모든 돌봄의 시작과 끝입니다. 장갑은 대상자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발열, 호흡곤란, 의식변화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약을 투여하거나 치료를 결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제8탄 141에서 160번 응급상황 대처, 안전관리, 응급처치 빈출 문제, 20문제, 실제 CBT 국가시험 출제 경향을 반영한 사례형 문제, 응급상황 대처와 안전관리 핵심 포인트 정리,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응급처치 문제를 쉽고 자세한 해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함께 학습하시고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